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이른바 북원추 문건을 놓고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 말미에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거짓말을 토대로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자신이 기억하는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언급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북원추 문건에 대해서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격입니다. 여권 수뇌부가 총동원되어서 북한에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덮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기로 단단히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혹세에 무민하고 있다, 색깔론과 북풍 공작이 되살아났다면서 야당을 역공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청와대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북풍공작 다도 고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흑백을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원전 1기 건설에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원전을 북한에 건설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건이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다고 청와대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니 그 USB 속에 북한 원전 건설 방안도 들어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경제성 평가조차 조작해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다면 보수, 진보 진영 여부를 떠나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과 야당을 향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 알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 유물, 그러니까 군사정권시대 유물 같은 독재적 정치 행태가 아닌가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만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북한 원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구시대 정치 행태로 매도하고 이미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6쪽짜리 문건을 마지못해 공개하면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힌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프레임 전략에 불과합니다. 북원추 문건, 원전 개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누구 지시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란 문건을 만들었느냐를 규명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두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와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최고 수뇌부가 나서서 극한 대립을 벌이고 말 일이 없습니다. 청와대 산업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책임질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우리 공직풍토에서 문 정권의 핵심 정책에 반하는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한해서 공식 문서창에 보관해 둘 그렇게 간 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 정권은 전 정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마저 적폐청산한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 꼴을 뻔히 경험한 공무원들이 시키지도 않은 민감한 원전 건설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구태여 핀란드어까지 동원해서 비밀 저장하고 심야에 서기관급 공무원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공문서를 폐기 처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남북협력 관련 아이디어를 내라는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서 4.27 판문점 1차 정상회담 직후인 5월 1일 비공개 업무협의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서가 오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가스공사에서도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끝난 직후인 7월에 국민대 산업협력단에 5,1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의뢰해서 원전 협력 방안을 담은 북한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 산업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북한 원전 지원이 현실화되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여권이 산업부 일개 서기관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런 문건을 누구 지시로 왜 만들었는지 밝히면 의혹은 자연히 해소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책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미국 비핵화 회담이 파탄이 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북한 비핵화가 반대급부 없이 공짜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그런 합리적 설명은 없이 남북 정상회담에선 원전의 원자도 이음자도 안 나왔다고 무조건 잡아떼기만 하니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여부인데요. 4.27 판문점 도보다리 밀담을 비롯해서 5월 26일, 9월 19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김정은에게 국민 몰래 원전 지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도보다리 밀담은 배석자나 대화록 작성도 없이 두 사람만 대화를 나눴으니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44분 밀담 이후
부건축 문건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더보다리 밀당과 원전 지원 방안 문건과의 연관성을 의심을 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과격한 용어를 동원해서 나무랄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 간 밀담을 공개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를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USB에 공개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면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여야가 함께 검증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USB를 공개해서도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면 북한 원전 지원 방안은 실무선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작성한 문건이고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의혹과 논란을 벌이는 일은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문 정권이 의혹을 합리적, 이성적으로 풀 생각은 않고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서 우격 다짐식으로 덮으려 하니 구시대 유물 같은 정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제발 조국 전 장관이 말한 대로 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하지 말고 사람 대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게이트가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을 경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전 건설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적대로 문 정권의 운명을 저촉하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